안녕하세요. OT 라운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할 얘기는 뇌졸중 환자의 기억력 향상을 위한 중재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환자가 혼자서 신발을 신기를 원하거나 요리하기를 원하거나 운전하는 걸 혼자 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환자의 능력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 아니면 이 활동의 요소들을 변화를 줘서 환자가 원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연습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어떻게 이런 과제 훈련을 시키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혼자 운전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환자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운전하기의 첫 번째 단계인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는 환자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단계를 학습을 시키십니까? 자, 아버님, 운전을 하려고 하면 안전벨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단계부터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잘 우리는 차분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리시고 또 잊어버리시고 또 잊어버리시면 아버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시죠? 맞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먼저 기억력 재활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환자들이 기억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환자의 기능이 그렇지 못할 때는 보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기억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다라고 증명된 치료법은 컴퓨터 인지재활입니다. 전산화 인지재활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보상적인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메모를 한다거나 알람을 맞춘다거나 달력에 뭔가를 작성해 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기억해야 할 정보를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보상적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력 향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 전략을 사용해서 보다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억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이 기억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전략법 중에 하나고요. 반복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그 단계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이 반복할 때 소리를 내어서 기억을 하면 더 정보가 저장이 잘 된대요. 환자가 예를 들어서 신체를 무시해서 왼쪽을 자꾸 안 닦아요. 안 닦는다고 했을 때 환자에게 계속 기억을 시키는 거죠. 양치질 할 때 왼쪽을 꼭 해야 된다. 양치질은 왼쪽, 양치질은 왼쪽 계속 소리 내어서 이걸 정보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범주화입니다. 범주화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끼리 묶어서 기억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아까와 같은 경우로 만약 왼쪽을 잘 닦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닦잖아요. 좀 묶어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오른쪽은 잘 닦으실 거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은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과 다른 쪽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같이 묶고 위, 아래를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는 어떤 걸 기억해야 돼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묶어서 위, 아래와 왼쪽, 오른쪽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서 양치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 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이 연상법입니다. 연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정보에 기억해야 될 정보를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영어 단어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상법을 가지고 기억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스카라는 단어를 기억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억을 시키냐면 연상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여기 흉터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스까였네. 스까였어. 스까. 흉터 스까. 이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이 더 잘 되기도 하고요. 제가 본 환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휠체어로 이동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잠그는 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려서 계속 자꾸 밀려서 계속 반복 훈련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연상법을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어디 집에 문 밖에 나갈 때 문을 잠그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장소를 이동할 때 꼭 어딘가 갈 때는 꼭 문단속, 나갈 때는 문단속, 이동할 때는 브레이크 잠그, 나갈 때는 문단속, 문단속은 브레이크. 싸늘하다.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겠어요. 저는 이 정도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훌륭하게 과제와 연상법을 잘 더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와 감정을 이용을 하는 거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거를 과장된 표현으로, 과장된 이미지로 기억을 하면 좀 더 기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를 잠그는 걸 계속 기억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아버님 휠체어를 보면 항상 이 바퀴가 크잖아요. 바퀴 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퀴 괴물이 나를 공격할 줄 모르니까 항상 얘를 막아줘야 돼요. 그 막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브레이크예요. 자, 휠체어 바퀴 괴물이 오죠? 뭐 해야 돼요? 미안해. 나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시켜야 될 과제 중에 환자분이 잊어버린 그 단계를 잘 기억시키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억 전략법을 고르고 그걸 가지고 기억시킬 정보와 잘 연결해서 훈련시키면 되겠죠. 우리가 메타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타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억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걸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내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메타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교육을 통해서 또 할 수 있고요. 현재 환자의 수준은 이 정도이고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내 기억력이 어느 정도이구나를 알 수 있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환자의 행동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보게끔 함으로 인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메타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 메모리가 좋으면 환자의 기억력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메타 기억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도 기억력 재활에 있어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만약 방해가 되는 요소가 기억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기억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억 수준이 어느 정도고 교육을 하는 게 첫 번째 재활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 전략을 사용해서 기억해야 될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게 과제와 연결해서 훈련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의 문제를 잘 만회할 수 있게 보상적인 방법들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치료실 뿐만 아니라 병실이나 집에 가서도 계속 훈련할 수 있게 과제를 제시하는 게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환자의 작업에 초점에 맞춰서 훈련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기억력 재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OT 라운지였습니다.